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 어제 객체 중에 배열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도 객체 얘기를 이어서 갈 거고요. 객체도 객체지만 객체를 사용하면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같은 것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다른 개념 하나를 좀 얹혀 갈 거예요. 일단은 코드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죠. 자, 이거는 어제 많이 했던 거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주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10, 20, 30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코드를 보시면 이 한 줄이 추가가 됐어요. 이 한 줄의 코드를 적기 전에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고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코드 한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실행하기 전 이 상황에서 이 코드를 봤을 때 에러가 있나요? 에러라는 건 빨간 줄이나 빨간 X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거 없죠. 지금 그러면 이 코드는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딱히 문제가 없는 코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는 걸 거예요. 자, 근데 얘 실행하면 아까처럼 10, 20, 30이 잘 나올까요? 자, 어레이라고 하는 인트 정수 배열은 몇 칸이에요? 3칸. 그죠? 우리가 어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그림처럼 그걸 좀 간략하게만 표현을 해보자면 3칸이에요. 각각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녀석한테 10, 20, 30 값 넣었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3번 인덱스한테 4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죠. 근데 3번 인덱스가 없죠. 그럼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근데 에러가 안 나요. 우리는 이게 분명히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3번 인덱스 같은 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없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값을 넣겠어요, 그죠? 이거는 마치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 변수의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없는데 저장하겠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에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일부러 지금 컨트롤 F11을 눌러서 여기에 그냥 에러 메시지를 좀 보여주게끔 처리를 한 건데 이거 좀 옆으로 넘어가서 보이니까 그냥 F11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러면 이제 스위치 물어볼 건데 NO라고 했고요. 디버그 쪽을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애초에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못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막혔어요. 10번째 라인에서. 얘가 막힌 이유는 우리가 예상한 그 이유가 맞아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10번째 라인인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나왔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바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처리가 에러, 예외, 또
경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러는 컴파일 에러라고 했고요. 예외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고는 노란색 전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에러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에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바 입장에서 문법적인 오류라든가 이거는 절대로 실행돼서는 안 돼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컴파일 에러를 보여줄 텐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발생한 이게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예외인데, 익셉션이라는 녀석이 예외를 뜻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종류의 예외가 하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외는 실행하는 데에는 뭐 문법상 큰 문제가 있진 않아. 당장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진짜로 가능한 코드인지 불가능한 코드인지 컴퓨터는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몰라서 해보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예외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이 문제 없는 코드들에 대한 출력도 아무것도 못 나왔고요. 이렇게 에러가 그 익셉션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얘가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예외가 터지고 멈춘다라는 거는 우리가 막 뭔가 누르다가 지금 예외 상황 발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누르고 멈추는 거 있죠. 응답 없음 같은 거. 그런 거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꺼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기록 남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다 날려먹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외 처리를 항상 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외 처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바에서는 try catch를 사용해서 try catch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우리가 배열이나 이런 리스트 같은 복수계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의 의미를 가지게끔 저장하는 방식에서는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에러 상황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없는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는 상황도 그 에러가 발생을 하고, 없는 방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에러가 발생한 예외가 발생한 이 시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밑에를 더 이상 못 내려가는데, 얘는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다 할 거 하고 발생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상 똑같다. 자, 그럼 이 녀석 이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트라이 캐치 문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건 또 만들어져 있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try라고 입력을 한 뒤에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try catch가 있고 try finally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try catch를 사용을 할 겁니다. finally가 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try를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내면 try라고 하는 예약어 뒤에 중괄호가 또 왔고요. catch라고 하는 거 뒤에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이런 식으로 좀 왔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족반문이나 반복문 같은 문법을 사용할 때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면 그 안쪽 코드는 뭐였어요? if나 while, 뭐 for 이런 녀석들 중괄호 열리고 닫히면
이 중괄호 열린 다음에 오는 이 코드들은 얘네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 되면 수행해라 라고 하는 코드였죠. 근데 이게 지금 조건 같은 거 있나요? 트라이는 그런 거 없죠. 그냥 트라이가 써져 있을 뿐이고 중괄호가 바로 열렸어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조건 없이 그냥 이 블럭, 중괄호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무조건 수행을 합니다. 트라이 블럭은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중괄호로 열리고 닫히면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코드 블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냥 실행을 해요. 그러면 트라이랑 이런 걸 안 쓴 상황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트라이를 쓰지 않은 상황과 쓴 상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 그냥 써져 있는 이 코드들은 코드가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요. 근데 try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코드가 써 있고,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써져 있고, 이쪽 안에서 try 안에 있는 코드가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내요.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 밑으로 보냅니다. try는 시도하는 거죠. 얘는 시도하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코드를 적어놓고 이 코드를 수행해. 일단 해. 시도를 해봐.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A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B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C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텐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캐치 블럭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A 문제였어. 그러면 A가 적혀있는 캐치 블럭에 있는 코드를 수행합니다. 이게 트라이 캐치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려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거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어쩌고 있었죠. 치다 보면 나와요. 이 녀석을 넣어주고 얘는 이제 의미를 좀 보자면 여기 안에 써져 있는 이만큼 얘는 변수예요. 변수.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거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매개 변수의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건 변수인데 앞에 있는 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이렇게 생겨먹은 타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거의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쓰던 int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타입입니다. 근데 기본 자료형이 아니니까 참조형 타입이고요. 그 타입으로 된 변수 2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 이 2라는 녀석은 어떠한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점 찍는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어제 그림 그려가면서 열심히 설명 들었을 때 점을 찍었다. 변수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는다. 이거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나 리모컨 누를 거야. 그죠? 그럼 이 2라고 하는 변수는 결국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실제로 이 참조형 타입들은 전부 다 객체입니다.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2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리모컨 누를 거야. 그 리모컨 안에 어떤 버튼 누를 건데 나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이 버튼 누를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예외 상황에 대해서 에러 내용, 문구,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보죠.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이런 예외 상황이 터지려면 이 코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안 써요. 만약에 아직 안 썼어요. 그럼 try 안에 있는 코드는 수행이 돼요. 되다가 문제를 만나면 캐치로 보낸다 그랬죠. 근데 문제를 안 만나요.
그러면 캐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코드 수행하고 끝납니다. 캐치라는 녀석은 문제가 생겨야 일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예외 상황 말고 다른 예외 상황이 터지면 이 캐치 블럭은 그 일을 잡지 못해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얘는 이것만 해결해요. 그런 녀석이라서 지금 이 녀석을 실제로 얘를 써놓으면 무조건 이게 발생을 하겠죠? 우리 눈으로 봤으니까. 자, 이 상태로 만들어서 코드를 진행을 하면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게 우리 컨트롤 F11 누르면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얘 때문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 찍혔으면 이거 에러 난 거 아닌가요? 뭐 아까랑 다른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르죠. 이거 보여주고 프로그램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을 했잖아요. 이거 찍혀 나왔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터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에러 내용을 보여주는 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 했는데 코드가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나머지 코드를 수행했어요. 이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뭔가 상황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그 뒷상황들을 처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응답 없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린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외 처리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은 애초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법한 상황에 대한 처리를 예상하고 막아두는 거예요. 이게 예외 처리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법한 상황을 아예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회원가입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런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 네이버에 있는 이 회원가입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사용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 매뉴얼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긴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이거 중복 확인했을 때 뭐 딱히 뭐 문제 있다라고 얘기 안 하면 이거 사용 가능한 거죠. 만약에 겹치거나 이러면 이거는 못 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이거는 가능해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숫자로만 이루어진 아이디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막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사용자가 난 숫자 아이디가 좋아. 숫자를 막 써요. 그러면 그냥 예외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모든 사용자의 그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 사용자의 오류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후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외 처리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예상을 해야 되고 예상한 대로 막아놓는 거. 이게 예외 처리예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제대로 한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하다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 내용을 보고 개발자가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코드라면 예외 처리를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문제 없는데 사용자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라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문제니까 해결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제 사용법, 트라이 캐치의 문법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몇 가지 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꼭 이런 걸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 코드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코드니까 얘가 발생을 하면 이 코드 때문에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해당하는 캐치 블럭 이 녀석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일을 했다면 나머지 녀석은 일을 안 해요. 이거는 if, else if 같은 느낌이에요. 어차피 exception은 하나만 터져요. 순간에서. 여러 가지 exception이 동시에 터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하면 나머지가 안 하는데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면 그럼 그냥 에러 난 상태로 끝이 나요. 자, 이거는 얘를 써놓으면 무조건 걸리니까 이게 illegal 8 그러면 ILL이었군요. 그냥 적당한 걸로 하나 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좀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황을 하나 좀 강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야 얘로 걸렸네. 그러면 하나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그냥 실행을 해봅시다. illegal format conversion 넘버 포맷 익셉션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 다른 게 나왔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합시다. 이걸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코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는 코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상황은 뭐냐면은 트라이 블럭 안에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뜨는 거예요. 근데 트라이 블럭에서 문제가 생기면 캐치 블럭이 일을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캐치 블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얘가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 코드 그냥 실행했던 것처럼 뭔가 익셉션 상황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멈췄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캐치 블럭이 올바르게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잡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내가 못 잡는 범위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 블럭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 블럭에다가 쓰는 여러 가지 익셉션 종류들, 지금 뭐 일레갈 어쩌고, 아까 전에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어쩌고, 그다음 애초에 그냥 익셉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녀석들은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 더 잘 정리된 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이 정도 봐도 괜찮겠다. 안 뜨나? 그럼 다른 거. 떴다. 자,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익셉션 예외들 꼭대기에 이 익셉션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모든 예외는 예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익셉션이라는 녀석을 써놓으면 그 예외 상황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좀 더 세밀화된, 세분화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무작정 쓰고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외 상황이 런타임 익셉션인지 뭐 이건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이 파트를 나누고 나면 그 안에 세분화가 또 있고요. 또 있고 또 이렇게 엄청 파고 들어가요. 개념이. 그래서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애초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명확하게 알고 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예외를 발생시켜서 애초에 코드에서 뭐라고 어떤 예외가 뜨는지를 보고 예로 검사를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예외를 잡아줘야 된다. 올바른 그 익셉션을 적어야 캐치 블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익셉션은 모든 예외 상황을 다 얘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느낌표가 나오면서 안 멈추고 다음도 진행이 돼요. 이런 게 이제 또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 문제 없는 상황도 또 봐야겠죠? 이런 거는 이제 트라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캐치 블럭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트라이 블럭만 일하고 끝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 아예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파이널리라고 하는 개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데, 트라이 파이널리가 있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있고 트라이 캐치만 쓸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if만 써도 되고 if else if 써도 되고 if else if else 써도 됐듯이 얘도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에 파이널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 쓰겠죠. else를 하나만 쓰는 것과 비슷하게 얘를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자, 지금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골뱅이 나왔죠. 그럼 트라이 블럭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도 얘는 한다라는 거겠네요. 파이널리 블럭은 얘는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강제로 발생을 시키면 지금 얘는 우리가 예상되는 예외니까 물음표가 나오겠죠? 캐치블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네 나올까요? 골뱅이 나올까요? 얘는 캐치를 했어도 골뱅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라이만 하든 캐치를 하든 상관없이 파이널리는 어떻게 되는 거다? 무조건 하는 거다. 코드, 이 트라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문제가 있어서 캐치 블럭이 일을 해도 파이널리는 실행을 해야 되고, 트라이 블럭에 문제가 없어서 캐치가 일을 안 해도 파이널리는 해야 돼요. 이게 파이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애초에 이제 코드의 시작을 트라이로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뭐가 안 된대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컴파일 에러잖아요. 이거 왜 안 돼요? 중괄호 안쪽에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벗어난 바깥 영역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 블럭을 어디를 어떻게 트라이 영역으로 잡고 어떻게 캐치 영역으로 잡고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당연히 감도 안 오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개념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나중에 이 자바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좀 작성을 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얘를 좀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걸 당장 깊게 이해를 하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를 보여드리면서 사용법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찾아봤을 때 적용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음.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코드를 엄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실제로 활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고려는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 캐치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방금 트라이 캐치는 사실 배열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배열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자, 저는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10, 20, 30 그다음 어레이2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40, 50, 60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죠. 자, 이런 상태인데 얘를 바꿔볼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배열만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new라고 하는 예약어는 사용되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졌었어요. 근데 new를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에러 없죠? 지금 컴파일 에러 같은 거 안 났어요. 그죠? 이거 문제 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10, 20, 30, 40, 50, 60 잘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방식으로도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를 한 게 얘는 지금 보여드릴 문법은 배열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다른 객체들은 이거 안 돼요. 배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이 방식과 지금 이 중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가 달라요, 둘이? 다른 점. 음흠.
일단 써져 있는 모양새가 다른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빼고. 그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모양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여기 앞에는 다 둘 다 들어있고. 사실 여기 뒷부분만 다른 거예요. 자, 얘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모양대로가 어떤 뜻이냐면 방 3개짜리 페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4번 뭐야 이거, 여기 네 번째 라인 여기까지 수행을 했을 때 자바는 여기까지 해놨겠네요.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고 방 3칸 012 들어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겠죠? 여기 네 번째 라인 하면. 근데 이 녀석은 12번째 라인 이 녀석은 여기 코드가 실행되면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요? 그렇죠. 얘는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은 값을 지정하지 않고 비어있는 배열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밑에 있는 이 방식은 애초에 배열을 만들 때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나는 방 개수만 준비하면 돼요. 방 개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만들어내면 돼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 정도일까? 그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얘는 방 개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데이터 값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중괄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나머지 객체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배열만 유일하게 이 중괄호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배열을 만드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얘만 좀 특별한 겁니다. 복잡한 코드? 어떤 게 복잡할까요? 만약에 배열이 가져야 되는 값이 복잡하다면 당연히 빈 배열을 만들어서 값을 따로 넣는 게 훨씬 이득이죠. 가독성도 그렇고. 근데 배열의 값이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딱딱딱딱 가볍게 간다면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코드를 4줄을 써야 되는 반면에 이거는 한 줄만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대신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런 거는 규칙을 가진 값들은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뭐 0번 인덱스에 10, 1번에 20, 2번에 30, 3번에 40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진 데이터를 넣을 거면 이거 반복문 가지고도 데이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은 이거 반복문으로 어떻게 돌릴 거예요? 이건 못해요. 이건 값 진짜 순수하게 타이핑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복잡한 값을 넣을 거면 빈 배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한 게 하나하나 복잡한 값을 다 타이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2차원 배열 만든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배열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가능은 한데 이 문법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돼요. 값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되긴 되는데 그냥 이런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애초에 2칸짜리 방이 되는 거고, 뭐 값을 아예 가지지 않은 그런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에러가 그냥 터져버리겠죠? 0번 인덱스가 없을 거니까. 여기가 비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 잘 안 쓰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똑같이 인트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0번 방과 2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안 넣었죠. 주석을 걸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진짜로 코드를 읽히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1번 방, 0번 방부터 1, 2번 다 출력을 하겠대요. 0번과 2번은 10, 30이 나올 텐데 얘는 0이에요. 근데 얘가 왜 0이 나올까요? 값을 지정하지 않아서. 좋아요. 값을 지정하지 않아서 0. 거의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바로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값을 지정하지 않아서 0이 나온다면 여기도 0인가요? 이건 널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시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는 이제 0과 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바에는 특별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바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근데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디폴트 밸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 자료형 8가지 하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렇게 8가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4가지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의 기본값은 0이에요. 실수형의 기본값은 0.0입니다. 캐릭터 이 문자형의 기본값은 우리 옛날에 그 자바 기본 자료형 8가지 표 봤을 때 유니코드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값. 그리고 불린 얘는 펄스라고 하는 기본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린, 논리형 이렇게 해서 기본값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기본 자료형 8가지에 해당하는 이 기본값들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 타입은 제가 모든 게 다 참조형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참조형 타입들은 전부 다 기본값이 널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널은 데이터가 없다를 의미하는 녀석이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본값을 가지게 되는데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우리가 따로 안 하면 이러한 타입에 따라서 이러한 값들로 초기화가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0이 나온 이유, 어레이의 1번 방의 타입은 뭐였다? int였다. 그럼 얘는 정수형이니까 기본값인 0이 나왔다. 자, 그리고 어레이2 이 녀석은 타입이 스트링 문자열들이니까 이 1번 방의 타입은 문자열이었고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참조형이니까 기본값인 널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결과의 이유예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실수형으로 배열을 만들었다면 0.0, 캐릭터로 배열을 만들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찍혀 나오는 거, 일단 논리형으로 만들었다면 false가 찍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존재해요. 자, 근데 이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는 이 과정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조건은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냐? 전역 변수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전역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안 해줘요. 개발자가 무조건 직접 초기화 해야 돼요. 근데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했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 배열에서 이 각각의 방들이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 그랬는데 이 녀석들은 그 변수 중에서도 어떤 변수 취급이에요? 전역 변수 취급이에요. 초기화를 해주니까. 실제로 전역 변수의 개념이 맞고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전역 변수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자바는 명확한 전역 변수의 개념이 없어요. 자바한테는 사실 전역 변수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전역 변수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해요, 대부분.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바는 전역 변수라는 건 없습니다, 자바한테. 이 전역 변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가 뭐냐면은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자바라는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가 전역 변수예요. 근데 자바는 애초에 클래스 없이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바 문법 특성상 클래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죠. 이런 클래스가 없으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애초에 아예 불가능해요. 그 말인즉슨 클래스라는 중괄호를 벗어나면 여기다가 변수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거 이거 못해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자바는 코드를 쓰려면 무조건 클래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역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바는 없어요. 실제로 전역 공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언어로 보여드려야 좀 상황 예시가 될 거니까. 자, 이런 걸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지금 파이썬을 다루는 부분인데, 자, 얘는 뭐 클래스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1번 라인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10번 라인까지 제가 공간을 좀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그냥 모든 코드, 어떤 코드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냥 전역 공간이에요. 근데 이 파이썬이라는 녀석도 자바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대충 문법은 넘어가 주시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썬의 개념에선 이게 전역 변수고요. 이 안쪽에서 생성되는 어떠한 것들, 뭐 이 안쪽뿐만이 아니고 뭐 이건 됐고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 안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진짜로 그냥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변수가 전역이에요. 근데 자바는 애초에 그런 게 없다. 저 애초에 전 지역 자체가 없어요, 자바가. 그래서 전역 변수가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걸 벗어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특정 부분까지를 전역 변수라고 칭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도 전역 변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전역 변수는 자바에서 가지는 진짜의 의미는 메서드 외부에서 만들어진 선언대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메서드 외부에서 선언된 이라고 하니까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진 녀석들은 전부 다 전역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전역 변수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코드를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왜? 우리는 항상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만 코드를 썼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메인 메서드 바깥에다가 코드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린 전역 변수를 아직까지 안 써봤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배열 상황 보여드리면서 이거 그러면은 지역에 해당해요? 전역에 해당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전역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배열 안쪽 상황인 거고 우리가 직접 작성한 변수들은 그런 애들이 없었다 지금까지. 일단은 이렇게 자 이거 자체는 이제 전역 변수라는 진짜 찐 전역 변수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바에서의 전역 변수는 전 지역이긴 한데 이 전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은 전 지역이라고 하지만 자바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같은 클래스 내부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 내부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이거를 자바에서는 이제 전 지역이라고 칭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클래스 없으면 코드 못 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걸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메서드 외부, 그러니까 메서드보다 바깥에서 선언되어야 전역 변수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스태틱이라는 단어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전역 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 중괄호 안쪽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전역 변수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전역 변수는 실제로 이 메인 메서드 얘도 결국에는 메인 클래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이 A를 가져다 쓰는 게 가능하고요. 자,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초기화를 안 했어요. 이거 선언만 한 거죠. 그럼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뭘 해준다?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이게 전역 변수입니다.
앞에 있는 스태틱은 지금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자, 이게 전역 변수인데, 자, 지역 변수는 이제 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랑 이제 좀 포함되지 않는 개념들. 메소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고요. 얘는 블럭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칭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어요. 언제 겪어봤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A의 값은 조건문이나 이런 곳 안에서 사용이 가능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변수는 이 조건문 블록을 벗어나는 곳에서는 못 써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문에서도 겪어봤던 거고 조건에서도 겪어봤던 거고 다 겪어봤던 일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와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안에서 만든 거는 바깥에서 못 쓴다 이거. 이게 지역 변수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블럭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또한 지역 변수의 개념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된 거예요. 메인 메서드 중괄호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메인 메서드보다도 더 안쪽인 if 블록 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의 스코프 검색해 보시라고 했죠. 변수의 스코프가 결국에는 변수가 살아있는 그 변수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걸 이제 우리가 스코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변수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고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게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메인 메서드가 시작될 때 그리고 이 코드를 만날 때 변수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메인 메서드 이 중괄호가 끝나면서 더 이상 코드 실행할 게 없으면 얘는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 변수고요. 이 if 블록 안에 있는 이 b라는 녀석은 if 블록이 시작을 해서 이 중괄호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했을 때 이 출력 끝나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블럭을 벗어나면 더 이상 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났다 사라지는 게 되게 짧습니다. 지역 변수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만들어진 곳 특정 지역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좀 전에 전역 변수 사용한 것처럼 제가 변수만 선언했어요. A라는 변수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 쓰겠대요. 그러면 스코프 자체,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문제가 없죠. 같은 메인 메서드 안쪽이니까. 근데 문제는 빨간색 줄이 떴어요. 이거 왜 안 되는지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The local variabl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local variable이 지역 변수거든요. 이 지역 변수 A는 초기화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초기화를 안 하면 이렇게 못 써요. 자, 얘는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녀석이고요.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기본값 넣어주는 거고요.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변수라는 걸 배울 때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이름이 같아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역 변수도 A고요. 지역 변수도 A인데 뭐라 안 해요. 뭐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안 하는 것만 뭐라고 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상황 한번 볼게요.
전역 변수 지금 a는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됐을 거고 지역 변수 a는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됐을 텐데 우리가 이 a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는 뭐 나올까요? 20, 10 어떤 거? a는 두 개고 둘 다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 여기서 출력되는 a는 무조건 10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름이 같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가 같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인데 변수가 사용이 됐을 때 이 사용된 시점에서 본인과 더 가까운 녀석을 무조건 따라가요. 전역 변수는 메인 메서드 바깥이죠. 여기에 있는 이 int a는 메인 메서드 안쪽이죠. 그러면 이 출력에서 사용된 a 기준으로 같이 안쪽에 있는 얘가 가까워요? 바깥쪽에 있는 얘가 가까워요? 안쪽에 있는 애가 가깝죠. 자, 이게 코드가 적혀있는 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얘가 더 가깝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나랑 이제 실질적으로 같은 영역, 얼마나 같은 가까운 영역에 존재를 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까운 녀석을 따라가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배우시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얘는 가까운 녀석 따라간다. 그래서 자바 입장에서 이거를 얘를 해야 되나를 고민을 안 해요. 가까운 녀석을 따라가게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 이러니까 이름이 같은 것도 특별하게 막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좀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객체 중에서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기를 좀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객체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볼 거예요. 그런 내용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배워보도록 하죠.